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낀 날입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온 가족이 모이자고 하셨거든요. 무슨 일인가 했죠. 거실에 들어서니 동생 민호와 올케, 조카들까지 다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왔네. 앉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75세이신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서 불렀다. 어머니가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73세인 어머니는 요즘 손이 많이 떨리세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잖니. 이제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드디어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강남 아파트 2채하고 상가는 전부 민호한테 주기로 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민호 이름으로 증여했어. 법무사 다 다녀왔고 이제 서류만 보관하면 돼. 아버지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생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누나한테는요? 올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죠. 수진이는 괜찮아. 남편 잘 만나서 잘 사니까. 민호는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머니가 민호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넌 이해해 줄 거지? 동생이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죠. 어디가?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집에 가요.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남편 재석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땠어? 여보. 저는 대답 대신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집에 가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수진아, 미안한데 너는 대학 못 보낼 것 같아. 민호 대학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이 부르튼 채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민호 등록금 얘기를 하셨어요. 수진아, 이번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제가 드릴게요, 엄마. 21살부터 26살까지 제 월급은 전부 동생 대학 등록금으로 나갔습니다. 28배 재석을 만나 결혼했어요.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 전화만 하면 뭐하니? 시댁이 우선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석 씨, 미안한데 엄마 수술비 좀 보내야 할 것 같아. 얼마? 500만 원.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35에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빚이 좀 생겼는데 얼마예요, 아빠? 3천만 원. 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석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애들 학원 좀 끊어야 할 것 같아. 아빠 빚 갚는 거 도와드려야 해. 알았어.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마흔에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민호 결혼식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구나.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네, 엄마. 고맙다, 딸. 나중에 꼭 갚을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빌려달라는 말은 사실 달라는 뜻이었죠. 45에 조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누나, 돌잔치 준비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200만 원만. 알았어, 민호야. 조카 첫돌, 100일, 어린이집 입학. 그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오늘 쉰둘의 부모님이 5억을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미리 알려주지도 않으셨죠. 수진이는 괜찮아. 남편 잘 만나서 잘 사니까. 저는 결혼을 잘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참아준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친정에 2억 넘게 보내는 것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재석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응,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재석이 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5억을 동생에게 증여한 일,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던 일, 그리고 너는 잘 사니까 괜찮다고 하신 말까지요. 재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벌었으면 당신이 친정에 그렇게 돈 안 보내도 됐을 텐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요. 난 그냥 한 번이라도 수진아, 고맙다 그 말 들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재석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만 챙기고 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전화 좀 받아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야, 말 좀 해봐. 내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30년 동안 제가 얼마를 드렸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 대학 등록금만 1,20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800만 원, 어머니 수술비 500만 원, 아버지 사업 실패 빚 3천만 원, 동생 결혼자금 1,000만 원,
조카 돌잔치 200만 원. 그게 다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갚으라고 안 했죠.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5억을 동생한테만 주시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수진아, 그건 딸이라서 그런 거죠?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민호는 능력이 없어서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전 능력이 있어요? 전 30년 동안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제 노후 자금도 못 모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전 제 가족만 챙기고 살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추석인데 집에 안 오니? 다른 가족들 다 온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재석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안 갈 거야? 응, 안 갈 거야. 알았어. 우리는 시댁에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수진아, 너희 친정은 안 가니? 올해는 안 갈 거예요. 그래, 부모님 섭섭하시겠네. 섭섭하실까요?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제가 섭섭했던 것만큼 섭섭하실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재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응? 나도 미안해. 갑자기 왜? 재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벌었으면 당신이 친정에 그렇게 돈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럼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친정에서 무시당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재석은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정말로. 그래도 당신 혼자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맨날 친정 걱정하고 동생 걱정하고. 응,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우리 애들만 챙기고. 재석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 기대었어요. 고마워. 뭐가? 30년 동안 참아줘서. 바보. 당신 남편인데 당연하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편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제사였거든요. 아버지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민호야, 이거 여기 놔. 네, 엄마. 민호가 과일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을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이가 항상 하던 건데 누나한테 전화해 보세요. 전화 안 받아. 문자도 답장 없고 제가 한번 연락해 볼까요? 그래, 해봐. 민호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나 민호야. 아빠 제사인데 안 와? 엄마가 누나 보고 싶어 하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파킨슨병이 악화되어서 손이 많이 떨리셨지만 혼자서 하고 싶으셨대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두고 간 짐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하셨습니다. 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셨죠? 첫 페이지에 1994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비 마이너스 150만 원. 민호 대학 등록금 1학기 마이너스 300만 원. 어머니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 2학기 마이너스 300만 원. 엄마 감기약 마이너스 3만 원. 민호 교과서비 마이너스 50만 원.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엄마 수술비 마이너스 500만 원. 아빠 사업 실패 빚 마이너스 3천만 원. 민호 결혼자금 마이너스 1천만 원. 조카 돌잔치 마이너스 200만 원. 3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총 2억 3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 수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과 동생에게 빌려준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드린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억을 동생에게만 주시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으셨죠. 이제 알았어요. 전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보, 민호를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이거, 봐봐. 민호가 공책을 주워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나가 이렇게나 2억이 넘어 우리가 누나한테 받은 게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전화해봐. 수진이한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셨어요. 수진아, 엄마야. 가계부 봤어.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거셨어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3주째 되던 날 수진의 남편 재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재석 씨? 수진이 좀 바꿔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님,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어머니와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재석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재석 씨, 어머님, 수진이는?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지금 안정은 됐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재석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쓰러진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로였어요. 과로. 수진이가 2달 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새벽 신문 배달까지 3개나 했어요. 왜 그랬어? 큰애 대학 등록금 때문이에요. 1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저축한 돈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숨기고 했거든요.
제가 알면 말릴 거 알고 그러다가 식당에서 쓰러진 거예요. 우리 딸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어요.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전 남편이에요. 잠시 들어가 보실래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재석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재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재석 씨, 괜찮아? 많이 아파?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절대 안정이래. 무리하면 안 된대. 미안해. 왜 미안해? 바보야. 재석이 수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민호가 왔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만날래. 수진아, 싫어. 보기 싫어.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어때? 우리 들어가도 돼? 어머님, 수진이가 안 만나고 싶대요. 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들어가 볼게. 어머님. 어머니는 중환자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전 엄마예요. 딸 엄마. 환자분이 거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음 날 재석이 수진의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서랍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거 버려줘. 근데 부모님께라고 적혀 있어. 상관없어. 버려. 하지만 재석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정말? 나 좀 가져다 줘. 제발. 다음 날 재석이 어머니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으실 거예요. 저는 평생 딸이라서 차별받았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동생 등록금 벌어야 했으니까요. 결혼하고도 매달 친정에 돈 보냈어요. 우리 애들 학원비 아껴가면서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바랐던 건 딱 하나였어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요. 5억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동생만 사랑하는 게 서러웠어요. 딸은 아들만 못하다는 게 슬펐어요. 이제 전 너무 지쳤어요. 제 딸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자라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큰딸 수진 올림. 어머니는 편지를 쥔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으아.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도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일주일 후 수지는 퇴원했습니다. 어머니와 민호가 병원에 왔어요. 수진을 만나고 싶어 했죠. 여보, 어떡하지? 재석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만날게. 정말? 응. 마지막으로 수진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가계부도 받고 편지도 읽었어. 정말, 정말 미안하다. 수지는 천천히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제 30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전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딸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싶었어요. 동생만큼만 사랑받고 싶었어요. 수진아, 근데 엄마는 5억을 동생한테만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전 이제 그냥 제 가족만 챙기고 살고 싶어요. 수진이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누나, 민호가 불렀어요. 미안해, 누나. 내가 이기적이었어. 누나 희생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산 거.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휠체어를 밀어 병원을 나갔어요. 어머니와 민호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왔어요.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기 힘들었지만 혼자서 했습니다. 수진이가 하던 건데 민호가 옆에서 도와줬지만 어머니는 자꾸만 큰딸을 찾았어요.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요? 해봐. 민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수진의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수진이 시집가기 전 쓰던 방이었어요.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회복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친정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수진 생각을 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누나한테 5억 중에 반 드릴게요. 누나 몫이잖아요. 그래, 그게 맞지.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수지는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수진이 남긴 가계부를 또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을 천천히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죠. 이제 전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딸은 이미 지쳐서 떠났고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